혹시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특정 음식과 같이 먹어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물과 음식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한 해 1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나 시니어 분들은 만성질환으로 매일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무심코 드신 음식 하나 때문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약 복용 시 절대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약을 드시던 70대 할머니가 아침에 자몽 주스 한 잔을 마신 후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진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바로 자몽 주스가 고혈압 약의 효과를 3배나 증폭시켜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또한 당뇨약을 드시던 60대 남성분이 바나나를 먹고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져서 큰 위험을 겪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약과 음식의 잘못된 조합은 단순히 약효가 떨어지는 수준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노년기에는 간과 신장의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서 약물 대사 능력이 감소하는데요. 이 때문에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음식과의 상호작용은 더욱 복잡해지고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정보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시니어 분들이 복용하시는 고혈압 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혈압 약은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이뇨제, 칼슘 채널 차단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베타 차단제, 그리고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가 있습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 주의해야 할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신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암로디핀이나 니페디핀 같은 칼슘 채널 차단제를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데요. 다음을 저음으로 차분하게 말하길 절대로 피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자몽입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강력하게 억제하는데요. 그러면 약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체내에 과도하게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몽 주스 한 잔을 마시면 고혈압 약의 혈중 농도가 26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즉, 한 알의 약을 먹었는데 3알을 먹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결과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어지럼증, 심계항진,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장에 독성을 일으켜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노년층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하는 경우 약 복용 1시간 전부터 복용 후 2시간까지는 절대로 자몽이나 자몽 주스를 먹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몽뿐만 아니라 자몽과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는 오렌지나 포도 주스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과일 성분이 농축된 주스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좋다고 알려진 바나나가 오히려 특정 고혈압 약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고혈압 환자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바나나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나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 억제제 같은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를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약들은 체내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신장을 통해 칼륨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서 혈압을 낮추는 원리인데요.
문제는 이런 약을 드시면서 칼륨이 많은 바나나를 먹으면 체내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JW 중해제약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런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섭취한 경우 어지러움, 호흡곤란, 근육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나나 외에도 오렌지, 키위, 수박, 매실, 녹황색 채소 등 칼륨이 풍부한 식품들은 모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소량의 섭취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한고혈압학회는 이런 약을 복용하는 경우 칼륨이 풍부한 식품의 섭취를 하루 한 번, 한 접시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뇨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저혈당이라는 사실입니다. 당뇨는 혈당이 높은 병인데 저혈당을 걱정해야 한다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당뇨약은 혈당을 낮추는 약이기 때문에 음식 섭취와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설폰요소제나 인슐린 분비 촉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저혈당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식사를 거르거나 평소보다 적게 먹으면 혈당이 7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양사랑병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땀이 나고 손이 떨리며 맥박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현기증, 두근거림 등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경연, 발작, 혼수 상태까지 이를 수 있는데요. 노년기에는 저혈당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더욱 위험합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하는데요. 약을 먹었다면 식사를 거르지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적절한 양을 드셔야 합니다. 또한 항생제나 아스피린 같은 해열제,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 위험이 더 높아지는데요. 이런 약들이 당뇨약의 혈당 강화 효과를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약 복용 환자는 항상 사탕이나 비스킷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저혈당이 발생하면 즉시 응급실로 가서 포도당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영양제가 있는데요. 바로 관절염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글루코사민입니다. 노년기에는 당뇨와 퇴행성 관절염을 함께 앓는 경우가 많아서 글루코사민과 당뇨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파미데일리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글루코사민은 원료 자체가 당 성분인 천연 아무노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글루코사민을 복용하면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또한 니아신이라는 비타민도 당뇨 환자에게는 위험합니다. 니아신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는데요. 하지만 고용량 니아신은 혈당 상승, 위장 장애,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크릴 오일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크릴 오일에 함유된 지방산이 혈당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복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일 주스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단감 같은 단맛이 강한 과일은 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과일은 가급적 주스보다는 생과일로 드시고 한 번에 1개 이내로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항생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기나 염증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으신 경험 많으시죠? 항생제는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중요한 약인데요. 하지만 항생제도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테트라사이클린계나 퀴놀론계 항생제를 우유나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데요. 우유 속의 칼슘과 철분이 항생제 성분과 결합해서 킬레이트라는 착염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착염은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데요. 그러면 항생제의 체내 흡수율이 크게 떨어져서 약효가 감소합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항생제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약 성분 흡수율이 최대 5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두 알을 먹었는데 한 알의 효과만 나타나는 것인데요. 그러면 세균을 완전히 박멸하지 못해서 염증이 재발하거나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생제를 복용하실 때는 우유 섭취 전후로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셔야 하는데요. 아침에 항생제를 드셨다면 점심때까지는 우유나 유제품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철분 보충제나 칼슘 보충제도 항생제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데요.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항생제 복용 전후 2시간은 영양제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 음료인데요. 특히 퀴놀론계 항생제는 카페인 대사를 방해해서 카페인이 체내에 과도하게 쌓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불면증, 신경과민, 심장 두근거림 같은 카페인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항생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커피나 녹차, 홍차를 줄이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혈전 용해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이 절대로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채소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와파린은 바로 이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해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약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죠.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파슬리 같은 녹색 잎채소에는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한데요. 특히 시금치는 비타민 K 함량이 가장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메디닷컴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가 시금치 샐러드를 자주 먹었더니 혈액 응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약효가 사라진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녹색 채소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많이 먹거나 아예 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매일 일정량을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끼에 70g 이내로 녹색 채소를 먹되 한 번에 여러 종류를 중복해서 먹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금치 나물을 먹었다면 그날은 브로콜리나 케일을 추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국장이나 낫또 같은 발효식품도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건강식품으로 낫또 캡슐을 드시는 분들은 와파린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녹즙도 마찬가지인데요. 케일이나 시금치로 만든 녹즙 한 잔에는 비타민 K가 매우 많이 들어있어서 약효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약 복용 시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이 바로 술입니다. 알코올은 거의 모든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데요. 특히 위험한 조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데요. 이런 약들은 원래도 위를 자극하는 성질이 있어서 공복에 먹으면 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술까지 마시면 위 점막 손상이 더욱 심해지는데요. 심한 경우 위출혈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산 성모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음주를 한 환자 중 약 15%에서 위장 출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뇨 치료를 위한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술을 마시면 매우 위험한데요. 알코올이 혈중 포도당을 급격하게 떨어뜨려서 저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요. 심하면 의식을 잃거나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식후 인슐린을 투여하고 소주 한두 잔을 마셨다가 저혈당으로 쓰러진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감기약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감기약에는 진정작용이 있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졸음을 유발하는데요. 술과 함께 먹으면 진정 효과가 극대화되어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이나 기계 조작 중에 사고가 날 위험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따라서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금주하셔야 하는데요. 최소한 약을 먹기 전 3시간부터 약을 먹은 후 6시간까지는 절대로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약과 음식 조합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골다공증 치료제와 커피입니다. 노년기에는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알렌드로네이트나 리세드로네이트 같은 골다공증 치료제는 복용 방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약들은 공복에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하는데요. 약을 먹은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면 안 됩니다. 특히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절대 금물인데요. 카페인이 칼슘의 배설을 촉진해서 뼈를 더욱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매일 커피를 마신 환자의 경우 약효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약을 먹지 않은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약을 먹고 최소 30분은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탄산음료도 피하셔야 하는데요. 탄산음료의 인산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제산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제산제의 주성분인 수산화 알루미늄은 원래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위에서만 작용한 후 배출됩니다. 그런데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으면 알루미늄 흡수율이 높아져서 신체에 축적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쌓이면 신경계 손상이나 골연화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산제를 복용하실 때는 오렌지 주스를 피하시고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이제 신경정신과 약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이나 파킨슨병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치즈와 발효식품입니다. 삼환계 항우울제나 파킨슨병 치료제인 MAO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티라민은 치즈, 적포도주, 맥주 효모, 식초에 절인 장아찌, 연어 같은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약이 티라민의 대사를 억제하면서 체내에 티라민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급격한 혈압 상승, 안면 홍조, 두통, 심계항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뉴시스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심한 경우 고혈압 위기로 뇌출혈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숙성 치즈에는 티라민이 매우 많이 들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요구르트나 김치 같은 발효식품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이런 음식들을 과량 섭취하면 역시 티라민 축적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발효식품 섭취를 하루 1번 소량으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기관지 확장제를 드시는 분들도 초콜릿이나 커피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 치료에 사용되는 테오필린 같은 기관지 확장제에는 카페인과 비슷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커피나 초콜릿 같은 카페인 식품을 먹으면 중추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됩니다. 그 결과 흥분, 불안, 심박수 증가, 불면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심한 경우 심장에 무리가 가서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약과 음식 조합도 있습니다.
먼저 이뇨제 계열의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앞에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는 칼륨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뇨제는 반대로 칼륨 보충이 필요합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서 체액과 나트륨을 배출시키는데요. 이때 칼륨도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겨서 근육경련, 피로, 무기력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헬스 컨슈머의 연구에 따르면 이뇨제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감자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말린 과일, 콩류, 생선도 칼륨이 풍부해서 좋은데요. 하루에 바나나 1개나 오렌지 1개 정도를 꾸준히 드시면 칼륨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안지오텐신 변환 효소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아연이 풍부한 음식이 좋은데요. 이 약은 아연과 강하게 결합하는 특성이 있어서 복용하다 보면 아연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굴, 쇠고기, 다시마, 꽃게, 콩 같은 아연이 풍부한 식품을 적절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코엔자임 Q10도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코엔자임 Q10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는데요. 협심증이나 부정맥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피린이나 소염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우유와 함께 먹는 것이 좋은데요. 우유의 저당 성분이 위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약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인데요. 식전 30분이라고 하면 식사 30분 전에, 식후라고 하면 식사 직후에 드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약은 복용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식전에 먹는 약을 식후에 먹으면 저혈당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약은 반드시 물과 함께 드셔야 하는데요. 충분한 양의 물, 최소 200ml 이상의 물과 함께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약이 식도에 걸려서 식도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는 자세도 중요한데요. 누워서 약을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앉거나 서서 드셔야 합니다. 약을 먹은 후에도 최소 30분은 눕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골다공증 약은 약을 먹은 후 최소 30분은 똑바로 앉아 계셔야 합니다. 약을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약의 코팅이 위에서 녹지 않고 장까지 가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는 것은 절대 금물인데요.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끊으면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혈압이나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어도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약의 용량 조절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하는데요. 자가 판단으로 약을 늘리거나 줄이면 위험합니다. 또한 여러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는 경우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알려드려야 하는데요. 약과 약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약 복용을 잊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약을 깜빡하고 안 먹었다가 나중에 생각나서 두 알을 한꺼번에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로 2번 분량을 한 번에 드시면 안 되는데요. 특히 저혈당을 일으키는 당뇨약이나 혈압을 낮추는 고혈압약의 경우 과량 복용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지침에 따르면 약 복용을 잊었을 때는 생각난 즉시 먹되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그냥 건너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약을 깜빡했는데 오후에 생각났다면 저녁약 시간이 가까우므로 아침 약은 그냥 건너뛰고 저녁약만 정상적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약 보관도 중요한데요. 약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화장실이나 주방은 습기가 많아서 약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데요.
침실 서랍이나 거실 찬장이 좋습니다. 약의 유통기한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떨어지거나 변질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약 봉투에 적힌 유통기한을 확인하시고 지난 약은 과감히 버리셔야 하는데요. 버릴 때는 약국에 가져가서 폐기하시는 것이 환경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또한 약 복용 내역을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기록해 두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어떤 약을 언제 먹었는지 기록하면 복약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 복잡할 수 있는데요. 요일별로 약을 나눠 담는 약통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약 복용 시 절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과 자몽 주스를 피하셔야 하는데요. 약 복용 전 1시간부터 복용 후 2시간까지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를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 오렌지, 키위 같은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하루 한 번, 1개 이내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규칙적인 식사가 가장 중요한데요. 식사를 거르거나 술을 마시면 저혈당 위험이 높아집니다. 항상 사탕이나 비스킷을 휴대하시고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하셔야 합니다. 항생제를 드시는 분들은 우유와 유제품을 복용 전후 2시간 동안 피하셔야 하는데요.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 음료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와파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를 한 끼에 70g 이내로 제한하시고 녹즙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약을 드시는 분들은 공복에 물과 함께 드시고 30분 동안 커피나 다른 음식을 드시면 안 되는데요. 항우울제나 파킨슨병 약을 드시는 분들은 치즈, 적포도주, 발효식품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약 복용 시 술을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약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은 예측할 수 없고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실천해 보세요.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인데요.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을 처방받으실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과 영양제를 알려주시고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상세히 물어보셔야 하는데요. 약 봉투에 적힌 봉약 지도문을 꼭 읽어보시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분들도 어르신이 어떤 약을 드시는지 파악하시고 식사 준비할 때 주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평소와 다른 음식을 드실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약 복용 중에 어지럼증, 두통, 메스꺼움, 발진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데요. 음식과의 상호작용일 수 있으니 최근에 먹은 음식을 의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신장 기능, 간 기능 검사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약의 부작용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올바른 약 복용이 필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